교육부장 선생님입니다.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총 정리하는 시간이죠. 학생부 종합적 서류평가에 대해서 방법과 대체 서식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증빙은 상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 수업으로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에서 면접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번 시간에 제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평가 요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면접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 면접에 대한 방법까지, 이제 의대나 보면 MMI 면접 준비를 하는데, 이 MMI 면접이 사실 면접은 서류를 만들 때 이미 면접에 들어갈 내용 콘텐츠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면접 따로 서류 따로 사실 이거는 잘못된 준비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좀 대기업이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대기업이 말하는 2024 수시학종 면접 노하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TV에서 학종 면접 노하우 영상을 공개했다 이런 얘기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보시면 저하고 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볼게요. 학종은 대학의 입학사관들이 학생부를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성이 높은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되어 있죠.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균관대, 모든 대학을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한 대학을 비슷한 레벨의 우리가 인솔권 학생부 종합전 선도 대학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으로 정성격 평가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정량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각에 제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거기서도 보면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 수월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활동 다양성, 소통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래서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그것을 정성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씩 풀어드렸죠. 서류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내용의 중심적인 뼈대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학종에서 면접의 영향성이, 왜냐하면 지금 자소서도 못 나게 하고 하니까 대학에서 의식 있는 입학사관들,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35%의 대학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운영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갈수록 대학이 순위가 낮아지는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서울대부터 해서 이런 좀 괜찮은 대학들은 우리가 화가 나 있어. 왜? 자소서도 못 내게 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못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대학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입학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학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대학들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거는 대학들인데 대학들을 제외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의 어떤 그런 면 때문에 공정성 강화에 따라서 이것도 물론 공정성 방안은 어쨌든 뭐 트렌드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맞는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뭘 볼 수밖에 없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학별 교사를 어렵게 봐서 대학별 교사를 통해서 어려운 것보다 정말 우리 기준에 맞는 아이들을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면접은 결국 그 대학별 교사처럼 될 것이고 대학에서는 그래서 서류도 중요해요. 서류 1차 100이니까 2차에서 또 확인 작업을 꼼꼼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학의 학종 주요 여기 나오네요. 그 입학사관들의 말이 여기 나와요. 주요 평가자들인 자소서가 전면 폐지되고 대학에서 제공되는 학생부 기재 항목도 갈수록 축소되면서 대학은 학생들 면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을 포함한 학종 전형을 신설하거나 반영 면접 비율을 확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면접 서류를 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 저도 우리 아이를 레슨을 시키고 다 하지만 이건 제뿐만이 아니라 또 그쪽 분야에 계신 어느 마찬가지 저도 이제 예체능에서 문창과나 영화과 레슨을 하잖아요. 학종뿐만이 아니라 제 전공이 그거는 그 영화나 문창과 보면 그래요. 선생 입장에서는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잘 가르쳤다는 것이 어쨌든 1차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어느 선생님이고 결과를 내기 싫어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과는 선생님 혼자 내는 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체능 수업도 그렇고 이런 학종 수업도 제가 볼 때는 이건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비교과 수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체능 수업하고 제가 이제 문창과나 영화과 예체능 저도 가르치니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학생은 백지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체능은 재능이라는 게 그 안에 있나 없나를 봐요. 음악을 하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지 음악을 하는 노력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재능이 같이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데 이걸 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죠. 그 학생은 포기하게 할 것이냐? 아니죠. 그 학생이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는 것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이걸 통해서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는. 근데 선생의 입장으로 가면 부모 입장과 선생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저는 선생의 입장이 되면 결과를 내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를 항상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꾸준하게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선생님이 내는 숙제나 과제를 성실히 하고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백지의 학생이 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도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이니까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학생이 상도 타고 실적도 내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검정고시가 됐던 해외고가 됐던 국제학교가 됐던 생기부 대체서식에 잘 모아서 써집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그렇죠. 우리 사회는 해외고 검정고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가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대학을 갔을 때 엄청난 쾌감을 선생님 입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그 쾌감을 넘어서서 우리 제자 아이의 그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이게 선생이에요. 그냥 한 달 남겨놓고 두 달 남겨놓고 전화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선생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해도 대학 입장에서는 진짜를 가려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저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다 올바르게 뽑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우리 어떤 사람 사는 방법은 어느 부분인지 100% 오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존중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추구되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보는 교육관들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제가 다 그렇진 않은데 입학사관들도 이렇게 뽑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학교가 하는 입학사관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에 맞지 않고 폐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전형에 논술에 뭐 어디에 더 아이들 자석을 많이 줘야 되고 말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뽑지 않는다? 그건 사실 폐지시켜 버려야 되죠. 맞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65% 되는 대학에서는 입학사관들이 교육부 때문에 답답해한다. 이렇게 뽑고 싶어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뭘 하겠어? 이거를 면접을 표현해서 자세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면접을 생각하지 않고 일체 합격이 되면 그때서야 뭐 한 달, 뭐 한 15일 남겨놨으니까 또 면접 한번 가면 되지. 이거는 사실은 올바르게 그렇게 해서 뭐 붙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붙는 그것을 노력 없이 그런 것들 그냥 어떤 그 확률, 어떤 요행에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재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 끈기가 있는 학생이 와서 배워서 예체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느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실적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은 대체서식과 생계부하고 만들 때 같이 생각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하실 때 로드맵을 그려내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하고는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게 한 번 그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만 컨설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 아예 자료를 주면 그걸 갖고 어느 대학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무슨 서류가 이렇게 오나 봐요. 그 컨설팅 하는 데서. 근데 그건 컨설팅이 아니라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부모님들도 제 나이가 됐거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실 거나 저보다 어리실 거나 그럽니다. 한 50 정도 지금 됐다고 봤을 때 우리가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의 그 서류를 한 번에 서류를 갖고 어디에 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 서류만 갖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평가해서 어디에 넣으라고 그럼 100% 붙을 거라고 이렇게 서류가 옵니까? 그거는 컨설팅이 아니죠. 정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어떨 때는 내가 몰랐던 내 아이지만 내가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크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한 번 서류를 어디에 내서 거기서 이미 우리 학생들을 다 파악했다는 뜻에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그 서류를 기본으로 서류는 봐야죠. 생계부가 어떻게 돼 있고 생계부 그 아이가 있던 성적표가 어떻게 돼 있는 건 보는데 아이하고 최소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어떻든 뭐 비대면으로 뭘 하거나 아이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선생. 그게 제대로 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초반에 그런 로드맵과 선생이 아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기회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그냥 뭘 보냈더니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소리만 쭉 써가지고 MBTI 뭐 평가하듯이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런 대학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제일 컨설팅 그러니까 정시는 컨설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를 처음부터 준비할 때 로드맵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수시에서는 망한 케이스예요. 먼저 대학과 학과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그러면 그게 있으면 테마를 잡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학종의 면접이 비율이 확대될 강우가 많아졌다는 영상에서는 면접에 비율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도 면접이 없는 전형을 지원하기보다는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면접이라는 게 말 잘하는 게 면접이 아니에요. 내가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 지금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배우는가를 자기소개서 쓰듯이 면접관 앞에서 말로 하는 게 면접이지 학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학교생활 열심히 준비할 학생이라면 면접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진솔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꾸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틀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학부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관이 있다는 거. 한 번 정하면 칼이 들어와도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생각한 것을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면접은 얘기하기가 힘들다. 자, 면접 대비는 학생부가 숙지가 당연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면접 보니까 면접 기반 면접의 경우서,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학생부 안에서 면접 문항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랑 똑같죠.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에 나온 내용 안에서 면접 질문을 만들고 질문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생부를 면밀히 숙지한다. 숙지 중요하고요. 숙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면 대학 가기 힘듭니다. 학생들은 특히나 내신이 낮은 학생일수록 상위권 대학을 원할 때 대학들은 서류평가가 끝난 이후에 면접위원이 어떤 문항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해서 면접위원을 딱 보면서 꽈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꽈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얌전하게 면접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융합시켜서 이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꽈서 물어보는 면접평가위원들도 있습니다. 서류평가위원이 서류를 평가하면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 안에서 면접 문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만들자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외워서 얘기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디서는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준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떨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진검성부에서 2년 반 동안 준비하면 따로 면접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그 의미를 아는데 왜 그 말을 못하겠어요? 학생들의 고교생활 안에서 면접 질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고교생활 3년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건 두 가지다. 서류 안에 답이 있는 경우나 서류 안에 답이 없는 경우다. 학생부 안에 답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학생부의 진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진로 직업 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함. 이거는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무슨 진로로 해서 뭐를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뭘 배웠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어 무슨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자신의 진로 목표를 공유하고 학업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로의 방향을 세우고 관련 진로 탐색 활동을 계획함. 화학 물질과 성분 등 화학 관련 정보들을 조사하고 팀원들이 각자 조사해온 사실을 발표 설명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대학은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했는가? 직업생활 기부 탐 활동 잘 기억하고 실천 문구 중에 1학년 진로 활동에서 보면 진로 프로젝트 참여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 본인이 뭘 했냐.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세특했을 때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써줘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1차에서 이게 지금 경쟁률이 많아서 뽑힐지 안 뽑힐지도 준비해도 사실 불안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걸 조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세체서식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한 장당 2장 내에 서울대 세지 않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깜깜한 식으로 적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빠른 이 어떤 시간 안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빨리빨리 정확하게 이해가 한 걸 다 써서 입학사관들이 구체적으로 문구를 읽고 이 아이를 빨리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은 뒤에 부분이 면접쯤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학생부 안에 없는 답도 있다. 예를 들면은 제시문 면접. 예를 들어 학생부의 물리학, 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고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가 이용되는 다른 분야를 조사해 발표했다. 환광 등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과정의 방출 또는 흡수되는 빛의 파장을 정리하고 피형광 등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고 적혀 있다면 면접관 이 기록을 바탕으로 2학년 물리학 수업 시간에 레이저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의 공통점 차이점 조사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프로젝트 내용이니까 당연히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의대 가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니까 당연히 설명할 수 있겠고 우리가 공대를 가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 당연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논문과 자료를 참고해요. 논문 쓴 걸 내지 말라고 했지. 논문 본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블라인드 면접, 면접 체크 1. 면접일이 대학마다 상위권대에서 우리 수능 전국에서 가나 다군 겹치듯이 면접일이 10월달부터 쭉 11월달까지 면접이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12월 초까지 면접, 경희대도 그렇게 가는데 면접 일정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오래 이걸 가르친 선생이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잘 아시면 좋겠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종 서류 제출부터 면접까지 꼼꼼히 잘해서 정말로 이 학종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 또 잘 준비하지도 이걸 모르면서 곁에서 욕만 하는 나쁜 단점들만 들추는 그런 어떤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학종을 열심히 준비해서 진정성을 갖고 왔던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학종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전형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합격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합격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다른 내용 갖고 온 여러분 학생들, 학부모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